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는 쉬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단순한 휴식 구간이 아닙니다. 이 하루를 그냥 쉬는 날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월요일장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3일 연휴 동안 쌓인 재료들이 화요일장이 열리는 순간 삼성전자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분위기는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노사 리스크는 총파업 직전에서 극적으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넘어갔고요. 엔비디아 실적 이후 AI 반도체 수요도 아직 살아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에서는 다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가 붙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국내장 쉬니까 월요일은 그냥 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화요일 첫 움직임에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쉬어도 미국 반도체는 움직이고요. 환율과 금리도 움직이고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도 계속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요, 월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다음 방향이 결정되는 대기 구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휴장 이후 삼성전자가 다시 30만 원을 두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휴장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장이 안 열리면 시장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국내 주식시장만 멈춰 있을 뿐이지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변수들은 계속 돌아갑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비디아 이후 AI 하드웨어 기대감이 이어지는지,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튀는지, 달러가 강해지는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다시 담을 이유가 생기는지, 이 모든 계산은 월요일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장이 열렸을 때 삼성전자의 첫 방향은 월요일 하루 동안 쌓인 해외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뉴스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좋은 뉴스에 진짜 돈이 붙느냐입니다. 노사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힘이 약할 수 있고요. 엔비디아가 좋았다고 해도 미국 반도체주가 쉬어가면 삼성전자도 장 초반부터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휴장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노사 이슈는 총파업 직전까지 가면서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서 파업 이야기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생산 차질입니다. 특히 지금은 삼성전자가 HBM, AI 메모리,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다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내부 갈등이 길어졌다면 시장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HBM 공급 일정을 지킬 수 있나? 엔비디아나 빅테크 고객사들이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나?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여야 할 타이밍에 내부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그런데 노사 리스크가 극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파업을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골든타임에서 내부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큰 돈은 바로 이 지점을 봅니다. 개인은 뉴스 제목을 보고 호재다, 악재다로 나누지만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 뉴스가 실제 생산 안정성과 실적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이 차이가 결국 계좌 차이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사 리스크가 줄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붙는지, 삼성전자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장비, 소재, 후공정, HBM 밸류체인까지 같이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좋은 매매 자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뉴스에 돈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삼성전자 하나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월요일 휴장 이후 가장 먼저 봐야 할 것도 이겁니다. 화요일 장이 열렸을 때 삼성전자가 단독으로만 움직이는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이 차이가 큽니다.
삼성전자만 반짝 올라가면 단기 반등일 수 있지만 하이닉스와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까지 같이 움직이면 그건 반도체 쪽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줬습니다. 매출과 이익도 좋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환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잘하는 회사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실적만 좋으면 역시 엔비디아다 하면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실적 좋은 건 알겠어. 블랙웰 잘 팔리는 것도 알겠어. 그 다음은 뭐야? 이 질문이 삼성전자에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 스토리가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AI 데이터 센터의 표준으로 밀고 다음 세대 루빈 플랫폼까지 이어가면요. 그 뒤에는 HBM, 고성능 D램, 서버용 SSD, 첨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냉각, 네트워크 장비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다음 스토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AI 인프라 전체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그냥 메모리 경기 반등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D램 가격 오르냐, 낸드 가격 오르냐, 스마트폰 얼마나 팔리냐, 파운드리 적자 줄어드냐 이렇게 따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질문을 바꾸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안에서 계속 필요한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좋은 회사. 이 정도로 끝나면 삼성전자는 그냥 사이클 종목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오르고 경기가 식으면 다시 눌리는 구조예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계속 필요한 회사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한 번 좋아지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장사로 시장이 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익을 벌어도 시장이 그 이익을 일회성으로 보느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격표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로 제대로 올라가려면 바로 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HBM만 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HBM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HBM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를 판단하면 또 반쪽짜리입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만 잘 만드는 싸움이 아닙니다. 메모리와 로직을 어떻게 묶느냐, 데이터 이동을 얼마나 줄이느냐, 전력 소모를 얼마나 낮추느냐, 고객사가 원하는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맞춰주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이 같이 중요해집니다. TSMC는 파운드리에서 강하고요. 인텔은 미국 정부 지원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실제로 힘을 내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메모리 반등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파운드리 부담을 줄이고 첨단 패키징에서 고객사 요구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진짜 숙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월요일 지나고 삼성전자 30만 원 다시 뚫을 수 있나? 화요일장에서 바로 신고점 분위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간다, 못 간다로 말하면 너무 얕습니다. 3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심리적인 목표가이고요. 기관에게는 차익 실현을 고민하는 자리이고요. 외국인에게는 이 가격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더 담을 이유가 있느냐를 다시 계산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30만 원은 개인들이 흥분하는 자리인데 큰 돈은 오히려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리입니다. 문고리를 잡는 것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30만 원을 잠깐 터치하는 것과 30만 원 위에서 시장이 인정해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고 그 위에서 제대로 버티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HBM 신뢰 회복입니다. 엔비디아와 빅테크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중요한 공급자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개인들끼리만 30만 원에 밀어올리는 건 힘이 약합니다.
30만 원 위에서는 외국인이 실제로 사는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붙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적 전망입니다. 기대감만으로는 30만 원 위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HBM, 고성능 D램, 서버용 SSD, 낸드 회복, 파운드리 부담 완화까지 실제 숫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돌파는 뉴스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가 줄었다, 엔비디아가 좋다, AI 수요가 살아있다. 여기까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좋은 뉴스가 실제 수급으로 들어오고 그 수급이 반도체 전체로 번지고 그 반도체 흐름이 실적 전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개가 같이 맞아야 30만 원 위에서 진짜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그림도 있습니다. 화요일장이 열리고 기대감으로 30만 원 근처를 두드리는데 외국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관도 받쳐주지 않습니다. 반도체 주견주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율은 불안하고요. 금리는 다시 위로 툽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돌파가 아니라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30만 원은 드디어 왔다 하고 흥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큰돈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사도 되나 하고 다시 계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계산에서 통과해야 진짜 다음 구간이 열립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3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위에서 누가 사는지,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끝나면 단기 기대감일 수 있고요. 반도체 전체와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면 그때는 시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출발점의 수는 있어도 끝점은 아닙니다. 큰 돈은 보통 가장 유동성이 큰 대장주에서 먼저 방향을 확인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HBM 밸류체인은, 전공정 장비는, 후공정 패키징은, 소재는, 전력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이렇게 돈이 번지는 길을 보는 겁니다. 이게 순환매입니다.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명분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면 전력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서버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GPU와 HBM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립니다. 냉각이 안 되면 서버를 오래 못 돌리고요. 전력망이 약하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선과 엔진도 연결됩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왜 조선이 나오냐고요? 그런데 요즘 시장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커지고요. 전력 수요가 커지면 발전, 엔진, LNG, 전력망이 같이 움직입니다. 조선 쪽에서도 LNG 추진선, 친환경 선박, 군함, 엔진, 발전용 엔진, 에너지 인프라 이야기가 같이 붙습니다. 예전에는 조선이면 그냥 배만 봤습니다. 지금은 배, 에너지, 방산, 전력, 엔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AI 인프라의 두뇌라면요, 전력과 엔진은 그 인프라를 돌리는 심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연결해서 봐야 돈이 어디로 번질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로 가는지, 증권과 금융으로 가는지, 조선과 엔진으로 번지는지 이 흐름을 봐야 화요일장에서 단순 추격이 아니라 다음 길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뉴스가 좋아도 금리와 환율이 발목을 잡으면 외국인은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보고요. 달러 흐름도 보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고요. 일본 금리도 봅니다. 한국 시장 전체 위험도 같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좋은 회사를 사서 수익은 했는데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물건 샀는데 배송비가 너무 비싸면 갑자기 계산 다시 하게 되잖아요. 외국인한테 환율 리스크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건 알겠어. 근데 환율까지 감소하면서 지금 들어갈 이유가 충분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장에서는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일본 금리도 봐야 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돈이 거의 공짜였던 나라였습니다. 그 돈이 전 세계로 퍼져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신흥국 자산, 채권, 원자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돈들이 다시 묻습니다. 굳이 해외 위험 자산에 계속 있어야 하나? 이 질문이 나오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만 좋은지 보는 장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 일본 금리, 환율, 유가, 지정학 리스크, 엔비디아 이후 AI 수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전부 같이 봐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큰 돈은 원래 이렇게 봅니다. 개인 투자자가 여기까지 따라가야 뉴스 제목에 덜 흔들립니다. 월요일 하루 동안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쌓이는지 보고 화요일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요일 시장이 다시 열릴 때 봐야 할 건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섹터 전체입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끝나는지 하이닉스, 장비, 소재, 후공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과 금리입니다. 환율이 불안하고 금리가 다시 튀면 좋은 뉴스도 오래 못 갑니다. 네 번째는 돈의 확산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조선, 엔진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맞아야 진짜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움직임 뒤에 어떤 돈이 붙느냐입니다. 30만 원이라는 숫자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넘겨도 버틸 수 있는 돈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월요일장은 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다음 방향은 월요일에 이미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화요일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느냐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늘 순서가 있습니다. 돈은 아무데나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큰 명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출발점이 반도체입니다. AI 서버, HBM,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까지 연결되면서 반도체가 먼저 시장의 중심에 섰고 그다음 돈은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조선, 엔진, 저평가 대형주 쪽으로 천천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걸 순환매라고 합니다. 그냥 종목이 돌아가며 오르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이 한 섹터에서 방향을 확인한 뒤 다음 저평가 구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은 시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이 흐름을 못 보는 사람은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뒤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장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조금 오르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못 삽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수익 인증이 나오고 커뮤니티에 돈 걸었다는 글이 쏟아지고 유튜브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제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보통 가장 뜨거운 자리입니다. 이미 돈이 한 번 지나간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길목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HBM으로 가는지, 장비와 소재로 가는지, 전력 인프라와 조선 엔진으로 번지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결국 뉴스 제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 다음에 왜 HBM 밸류체인과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조선과 엔진은 어떤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하는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실전용 도구입니다. 차트가 어려운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봐야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매매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복귀해야 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뒀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책과 보조지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기준으로 종목을 걸러보는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매매 전에 확인하는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별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섹터 테마 분석 리포트, 그리고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준비했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사칭이나 유료 리딩방 유도는 꼭 조심하시고요. 이번 장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고 어떤 돈이 붙고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30만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는 힘이 진짜인지 아니면 잠깐의 기대감인지 구분하는 사람이 다음 흐름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